처음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캐롤이라는 여자가 911에 전화를 해서 자기 집안에 누군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사하러 가봤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보통 이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마음은 결국 나빠지기 시작하죠. 치매, 발병과 다른 정신적 문제들은 그들의 삶에 피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정말 슬프죠. 하지만 이 여자는 겨우 24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녀는 또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끔찍하게 심란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올해는 그녀의 집을 떠나서 그녀가 다시 무언가를 발견하면 우리에게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바로 다음날 그녀에게서 또 다른 전화가 왔을 때 우린 조금 놀랐습니다. 차를 타고 내려가서 집을 다시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또요. 문제는요, 이번엔 집이 다른 것 같아요. 마치 어제 우리가 있던 곳과는 다른 장소가 된 것 같은 미묘한 디테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파트너인 백은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캐롤에게 아무것도 생각해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이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그녀는 우리에게 머무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 찍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죠.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서 우리에게 그녀가 올린 비디오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정신없이 숨을 몰아쉬면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를 봅니다. 검은색 바디슈트 차림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인 커다란 몸이었어요. 캐롤이 비명을 지르고 실내에서 잠그는 동안 그는 카메라를 향해 웅성거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를 듣기 전에 문에 앞머리가 몇 개 있어요. 이 영상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린 노력했습니다. 우린 캐롤이 문 뒤에 왔을 때 그 남자가 떠났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왔을 땐 현관문이 잠겨 있었고 캐롤은 그녀가 방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가 그녀의 집 열쇠도 가지고 있었나요? 그것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또한 이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켰습니다. 우린 하룻밤 동안 그녀의 집을 감시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따로따로 표지판이 없는 차를 타고 한 블록 정도 내려가서 주차했습니다. 우린 둘 다 완전히 깨어났죠. 무언가 이상한 걸 보자마자 갈 준비가 됐죠. 새벽 2시쯤 누군가가 길을 가로질러 그녀의 집으로 걸어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자가 아니었어요. 캐롤 본인입니다. 백과 저도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나봐요. 우리는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불빛을 보았지만 우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하려고 했나요? 잠시 후 통신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캐롤이 911에 다시 전화를 해서 집에 여러 명이 있다고 하더군요. 지원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했죠.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우린 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조명이 계속 깜빡거렸지만 조명 스위치를 보면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 같았죠. 캐롤을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사실 그곳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소란으로 이웃집들이 불을 켜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방마다 스캔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장소를 조금씩 뒤져봤지만 여기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몇 분 전에 분명히 본 캐롤조차도요. 제가 겁에 질려 혼란 속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백은 여기에는 있어서는 안 될 방들이 있어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가 물었죠. 세고 있었어요 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총 9개였어요. 근데 지금 10개예요. 눈치 못 챘나요? 저는 억지로 열심히 생각하려고 했죠. 무의식적으로 저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지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결국 깨달았죠. 지하실에서요. 지난번에 저 아래 문밖에 없었어요.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제 2개군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주변을 보면서 생각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약 10초 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불안하게 들렸어요. 우리는 거실 창문 밖을 내다봤지만 빨간색과 파란색 경찰 신호등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답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지만 백은 저를 다시 끌어당겼어요. 그는 저를 보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속삭였죠. 우리 문을 열어둔 거 기억나? 그가 옳았어요.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배차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하네요. 캐롤이 다시 전화를 걸어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죽음처럼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크 소리는 멈췄지만 지하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뭔가 있군요. 우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결정했어요. 우린 여기서 나가야 했어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할 때 부엌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캐롤이 나와서 문으로 가는 길을 막았죠. 그녀는 초연해 보였고 멍하고 구슬 같은 눈으로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를 찾았나요? 그녀는 목소리에 아무런 감정도 없이 물었습니다. 아마 지하실에 있을 거예요. 가서 확인해보는 게 어때요? 백과 저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죠. 그녀는 우리를 계속 쳐다보면서 가끔 지하실 문을 향해 손짓을 했어요. 저 아래 발자국 소리가 지금 뱅뱅 도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녀의 요청을 무시하고 그녀를 스쳐서 현관문을 뛰쳐나왔습니다. 지원팀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냥 차에 타 있기로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길 아래쪽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덩치가 크고 검은 전신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는 창문에서 우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기까진 잘 모르겠는데 옷에 눈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백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차량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문장 중간중간에 갈라졌어요. 겁에 질려 있었죠. 백이 말을 멈추자 그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빨라요. 너무 빨라요. 우리가 총을 꺼내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우린 그것이 실제로 우리를 지나 집 안으로 이동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차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지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마침내 스왓팀이 집을 수색하는 동안 우린 광범위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묻는 것은 경찰서장이 아니었어요. 그 대신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죠. 그는 우리에게 집에 몇 개의 문이 있었습니까? 라든지 캐롤은 정확히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한쪽 눈을 가진 남자가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같은 것들을 물었죠.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스왓 대원들이 여러 개의 들것에 실려 트럭에 실어 날려지는 것을 봤습니다. 앰뷸런스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트럭이에요. 결국 우리를 신문하던 그 남자는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평상시처럼 우리 경찰서로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여기서 본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길 기대하는지 모르겠군요. 우리는 완전한 침묵 속에 역으로 운전해서 돌아갔습니다. 주차를 하면서 백은 마침내 한숨을 내쉬었죠. 잭은 미친놈이에요. 저는 그를 혼란스럽게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잭이 대체 누구야? 그는 똑같이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그 집주인 아저씨요. 뭐라고? 캐롤이라는 여자였잖아. 어떻게 벌써 잊어버렸어? 우린 서로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린 둘 다 조용히 차에서 내려 각자 집으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 다 상대방이 무언가 심하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는 3시간 정도 지나서야 겨우 잠에 빠져들었지만 전화 때문에 바로 깨어났습니다. 당신이 필요해요. 한 여성이 911에 전화를 걸었어요. 누군가 그녀의 집에 있다고 하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주소를 줬을 때 저는 더 깜짝 놀랐죠. 바로 캐롤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냥 이 악몽이 끝났으면 좋겠어요.